디젤차랑 관련된 이야기 많이 다뤄드렸죠. 디젤차가 사라지고 있는 이유부터 시작해서 정부 차원에서 디젤차만 단속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최근에는 휘발유차랑 LPG차도 단속한다는 내용까지 모두 다뤄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셨지만 아직 정부 차원의 새로운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국가적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기아차 중심으로도 새로운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디젤차를 타고 있거나 구매 예정인 차주라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좋은 쪽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면 되는 거라서 어떤 내용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디젤차를 줄인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미세먼지는 기본적으로 타이어와 브레이크 분진이 포함되어 있는 비산먼지가 중심이라는 게 너무 뚜렷하고, 자동차만 봐도 연속 과정에서 나오는 것보다 타이어랑 브레이크 분진에서 나온다는 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보면 북한이나 중국 같은 곳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훨씬 많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본다면 외교적 역할이 절실하고, 국내만 본다면 자동차보다 비산먼지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논의하는 게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꼭 미세먼지가 아니더라도 디젤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왜냐면 꼭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더라도 디젤차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팩트고, 차주들 입장에선 선택지 자체가 없어지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국가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업 단위의 이야기로도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소식이 하나 나왔죠. 현대차 그룹의 1.6L 터보 기반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이어서 2.5L 터보 가솔린 엔진 기반의 하이브리드가 도입된다고요. 이게 시사하는 바는 단순히 카니발과 팰리세이드 그리고 스타리아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도입된다,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당장 내년에 이 세 차종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투입되는데, 이 소리는 뭐냐면 기존에 디젤 모델이 주력이던 차종이 있었잖아요. 이 주력 모델이 이제 디젤이 아니라 하이브리드로 완전히 옮겨간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가장 먼저 보여준 게 소렌토랑 산타페입니다. 소렌토랑 산타페 하면 무조건 디젤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불과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봤자 3년 전쯤이니까요. 그런데 세대 교체 이후로 하이브리드가 주력 모델이 됐고, 판매 비중도 이제는 디젤하고 비교하는 것조차 미안할 정도입니다. 사실 하이브리드 모델은 굉장히 제한적인 차였습니다. 프리우스 같은 차나 하이브리드 엔진을 쓰는 거지, 이런 인식이 얼마 전까지 있었단 말이죠. 이게 조금 발전해서 그나마 소나타랑 K5 같은 차들까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용인됐었고, 이게 SUV에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판도가 완전히 뒤집힌 거죠. 왜냐면 세단보다는 SUV가 좀 더 뚜렷한 대안이 됐거든요. 이건 기존 SUV들이 디젤이 주력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각하면 됩니다. SUV는 세단보다 무겁습니다. 공기 저항도 더 많이 받고요. 기본적으로 가족 단위, 그 중에서도 짐을 많이 싣는 사람들이 SUV를 타기 때문에 연비가 더 중요하죠. 짐을 많이 싣는다는 건 무게가 그만큼 많이 나간다는 거라서 연비가 좋으면서도 차를 밀어주는 초반힘이 그만큼 중요한 차이기도 합니다. 디젤이 딱 그런 엔진이잖아요. 초반에 토크로 밀어주는 힘이 있고, 한번 주유하면 600km는 기본으로 갑니다. 동급 휘발유 차는 많이 가봐야 500km 정도죠. 그래서 SUV는 무조건 디젤이라는 인식과 소비 패턴이 자리 잡은 건데, 이걸 하이브리드가 뒤집은 겁니다. 디젤이 주력이었다는 걸 반대로 말하면 가솔린은 부적합하다는 소리입니다. 자유롭게 엔진을 하면 높은 RPM을 써야 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이러니까 연비도 안 좋아하십니다. 이걸 완벽하게 보완한 게 하이브리드죠. 연비도 잡고 초반에는 전기 모터가 힘을 더해줘서 디젤만큼의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형 세단뿐만 아니라 SUV도 하이브리드가 대세가 되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2.5L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추가된다는 건 이제는 소렌토랑 산타페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 내에 있는 모든 디젤 모델을 하이브리드로 대체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디젤이 주력이던 차가 산타페랑 소렌토 외에 카니발, 팰리세이드, 스타리아 이런 차들인데, 나머지 차들도 하이브리드가 도입되면 사실상 현대차 그룹 내에 있는 모든 디젤 승용차가 멸종하는 거죠. 차주들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선택지 자체가 없어지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고요. 더 큰 문제는 가격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기본적으로 일반 내연기관 차보다 비쌉니다. 연비나 성능은 디젤을 완전히 대체했지만 가격까지는 아직 대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지출이 요구되는 상황도 분명 올 거라서 이것도 어떻게 할지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할 때도 됐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휘발유가 비싸고 경유가 저렴한 연료였습니다. 그래서 경유는 서민 연료라고 불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경유가 휘발유 가격을 역전한 뒤로 격차까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지난 6월에 경유가 휘발유 가격을 추월한 뒤로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최신 데이터를 반영해서 보면 차이가 더 심해졌고요. 가격 차이만 비교해 보면 지난 6월에는 0.59원 차이였던 게 지금은 200원, 많게는 300원까지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면서 경유 가격도 내려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휘발유 가격이 경유보다 저렴하다는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일단 기름값이 내려가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제 유가가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서 궁금한 건 왜 경유가 휘발유보다 계속 비싼 거냐 이겁니다. 이것도 국제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 1차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러시아 원유를 누가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러시아 원유를 쓰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유럽이었습니다. 유럽은 특히나 디젤차가 많잖아요. 이 상황에서 석유 제품뿐만 아니라 가스 공급도 제재를 하니까 유럽 전역으로 에너지 부족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공급이 확 줄어들었다는 거죠. 동시에 에너지가 부족해지니까 에너지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품귀 현상까지 겹치면서 가격이 오른 거죠. 에너지원 자체가 귀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비싸졌다는 건데 이쯤 되면 차주들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젤차를 염두에 두던 차주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이 현상이 조만간 원상복구될 거라는 걸요. 대한석유협회 관계자가 뭐라 그랬냐면 국제 경유 가격도 어쨌든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경유랑 휘발유의 국제 가격 차이도 점점 좁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 가격이 시차를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만간 반영이 될 거란 거죠. 이러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차피 조만간 안정화될 거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10여 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경유가 휘발유 가격을 추월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원상복구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디젤차의 장점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라서 디젤차를 구매해야겠다고 다시 마음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냉정하게 말하면 의미 없는 고민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국제 유가가 문제였다면 디젤차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현대기아차 신차 라인업 변화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아까 봤잖아요. 디젤 라인업을 하이브리드가 대체한다고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엮이니까 디젤차를 살 수도 없고 살 이유도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꼭 현대기아차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디젤밖에 없던 쌍용차도 신차 개발 리스트에서 디젤차를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토레스만 봐도 저공해 인증을 받은 가솔린 모델만 팔리고 있고 앞으로 나올 차도 내연기관 차를 파생시킨 전기차가 주력입니다. 르노코리아도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더 늘려갈 예정이죠. XM3 하이브리드가 시작을 알렸잖아요. 그래서 디젤만 고려하던 차주들 입장에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받아들일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할 것 같고요. 자동차 회사들도 혼란이 시작됐다는 걸 인지해야 합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몇몇 봤던 브랜드 어디가 대표적인가요? 토요타랑 BMW죠. 테슬라, 현대차, GM 이런 회사들보다 전기차가 훨씬 늦었고 늦은 만큼 기술력 격차도 많이 벌어졌잖아요. 단순히 차 자체의 성능만 따질 게 아니라 충전 성능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 하다 보니까 뒤처진 브랜드 입장에선 전기차 진입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토요타랑 BMW가 특히 강조했던 게 하이브리드 차였습니다. 얘네가 항상 하던 말이 전기차는 시기상조고 하이브리드가 답이었다는 거였거든요. 이게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대중들이 공감을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테슬라가 했다면 달랐을 겁니다. 이미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브랜드가 이런 말을 해야 신뢰가 더 가잖아요. 그런데 토요타랑 BM이 이런 말을 하는 건 반에서 꼴찌 하는 친구가 이번 시험 문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항의하는 것만큼 의미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전망과 판도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 화재부터 시작해서 인프라 품질까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오고 있고 전기차를 운용하기 위한 전기 생산 과정과 배터리 광물의 고갈과 친환경성 관련 논란도 여전합니다. 국가 정책도 살짝 변하고 있죠. 당장 우리나라만 봐도 어떤가요? 친환경차 판매량을 일정 수준 이상 충족하지 못하면 벌금을 내는 제도가 시작됐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단순히 전기차만 팔아야 하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뿐만 아니라 저공해차 인증을 받은 내연기관차도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이러니까 제조사들 입장에선 개발 기간에도 여유가 생긴 거죠. 사실 1등이나 2등 말고 나머지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토요타랑 폭스바겐 그룹이 판매량 상위권이라고 해서 나머지 회사들이 먹고 살 돈도 없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미래는 전기차밖에 없다는 전망과 인식에서 전기차도 그냥 자동차 종류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서 하이브리드 차의 중요도도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냥 그런 거죠. 내연기관차가 가솔린 차랑 디젤차로 나뉘는 것처럼 전기도 그냥 연료 종류 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토요타가 답이었다는 여론도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운 전망도 나오기 시작했죠. 현대차 그룹이 수소차 프로젝트가 좀 주춤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토요타랑 BMW가 수소차 사업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현대차가 답이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동차 시장이 단순히 어떤 차가 잘 팔리고 어떤 차가 별로고 이런 논평을 떠나서 온갖 예측과 전망이 나올 수 있는 복잡한 시장이 되어가고 있고 이게 불과 몇 개월 만에 싹 바뀌어버리니까 당장 내년에 카니발, 팰리세이드, 스타리아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투입되면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도 궁금해지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차후 영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